산양삼 사업 설명회 관련 포항에서 확진자 4명이 발생했고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동남권 8개 원전이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지역 동맹은 원전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칠곡 산양삼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확진자들이 포항 시내를 누비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상세하게 기록한 상황판까지 등장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포항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4명. 이들은 전부 칠곡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당초 포항 62번과 63번 확진자는 광주 44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일 칠곡에서 열린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을 숨긴 63번 확진자는 고발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약간 숨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 경주에서도 역시 칠곡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11일 확진된 50대 여성과 접촉한 시민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경주 누적 확진자는 69명이 됐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확진자들의 동선입니다. 특히 포항 65번 확진자의 경우 9월 5일 예식장에서 부조를 한 뒤 뷔페 식당으로 층을 옮겨 식사를 했고 다음 날 오후에도 다른 뷔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칠곡 산양삼 관련 확진자 4명과 접촉한 포항 시민은 모두 374명에 이르고 이 중 31명은 밀접 접촉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35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명단을 QR코드나 명단 작성을 하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문자를 보냈고 일괄적으로 보냈고 다시 역으로 그 시간대에 오신 분들을 다시 문자를 보내서 확인 작업을 해서 계속 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는 방문 판매업자의 경로당 출입과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수도권 방문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내외국인 각각 1명씩 발생해 누적 확진 환자가 6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칠곡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지난 11일 확진된 50대 여성과 접촉한 시민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남편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이 어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복절 집회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전세버스 조합과 기사들 사이에서 이들을 태우지 말자며 운행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였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집회 관련 확진 환자만 570명이 넘습니다. 대구에서 94명이 집회에 갔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과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최근 30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 역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부터 시작됐고 N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0월달, 11월달 가을 단풍놀이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 나가가지고 저희 또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광복절 집회 당시 대구에서 동원된 전세버스는 52대. 이 버스를 타고 1,600여 명이 집회에 갔는데 제대로 된 탑승객 명단이 없어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구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서울 집회 승객은 태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회에 가는 차량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운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있고 회원사도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있습니다. 감염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사회적 전파가 되면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저희 쪽은 이제 업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구시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 전세버스 운송조합도 서울 불법 집회 참가를 위한 버스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동남권 8개 원전이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지역 동맹이 원전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최근 원전 동맹에 가입하고 이례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와 울산 중구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전 동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자체도 원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동맹은 태풍으로 인한 원전 6기 가동 중단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원전 인근 314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밤을 새더라도 이게 그냥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셧다운이 됐는지 여기에 관한 걸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공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가 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법령상으로 원전에 대한 정보는 운영사인 한수원과 산자부,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이러한 정보망으로부터 배제돼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 지자체한테 그렇게 이제 보고를 제때 하지는 않았었죠. 법에다가 확실하게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야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임의로 자기들이 이제 그냥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는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지자체의 원전 정책 결정권과 사고 조사 참여권, 원안위원 추천권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오천읍과 장기면 3,000명의 주민이 원전으로부터 30km 안에 포함돼 있는데 최근 뒤늦게 원전 지역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포항시는 원전 안전은 전 국민적 관심사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안전성 보장이 되고 만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대비해서 방사능 방지 구역에 해당이 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사실 철저히 해야 된다. 포항시를 포함해 원전 주변 16개 지자체들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권의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에 불과하고 의료 환경이 최악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역 의과대학 유치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열차 이용객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대형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탑승하는 시민들을 평일에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포항에 병원이 큰 게 없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 다 받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새로 크게 생기면 여기서 해도 충분하죠. 경북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1명,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국회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포항에 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든 방사광 가속기를 셧다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를 밝히는데 이를 전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에 대한 보고 및 논문의 70-80%가 이 가속기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도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로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의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경북도와 포항시는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그때 돼봐야 어떤 방향 나오는데 전적으로 반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정부가 어떤 뭐 의견을 바라가 좀 뭐 규모를 축소해야 할 건지. 그간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기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는 의협과의 합의 내용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한편 유치 활동은 꾸준히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경주 등 경북 지역 상당수 목조 문화재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와곡이나 미장 기능을 갖춘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행정기관을 대신해 보수 작업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화벌 육부촌장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양산제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태풍으로 건물 지붕의 기와들이 부서진 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석회를 섞은 황토 반죽을 뭉쳐 지붕 위에 바른 뒤 새 기와를 얹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을 갖춘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대대로 물려준 좋은 유산을 이건 태풍 피해에 이렇게 많이 손상이 났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보수를 하고 다니니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긍심도 가지고요.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경주 등 경북 동남부 8개 시군에서 150여 곳의 목조 문화재가 지붕이나 담장, 나무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수준은 경미하지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을 대신해 민간으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보수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돌봄 사업단은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문화재 관리를 맡아온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이제 상당한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직원들이 기능을 개발해서 한 40% 정도 국가 기능자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와공이나 미장이나 이런 것을 작은 부분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을 갖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스로 보살피는 돌보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지난 6월 시행된 가운데 경주대학교 교수들이 지난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경주대 교수노조는 1988년 개교 이래 문화관광 특성화대학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학내 분규로 진통을 겪으면서 구성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희생됐다며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조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을 전후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여객선 운임료 할인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지역 주민 8촌인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객선 운임의 30%를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졌지만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8.3도를 기록하며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25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온종일 푸르게 드러난 하늘이 마치 그림 같은 하루였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은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바다는 너울성 파도를 내일까지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면서 오늘보다는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인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수원 메탄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남 광양시가 포기한 경기를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경주시가 유치하면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협조와 잘 갖춰진 축구 인프라로 감염병 전파 없이 대회를 치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덕군은 강구면 침수 피해 방지 공사를 위해 3사 해상공원 해안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강구면 삼사리 강구해안로 2차로며 통제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